네, 안녕하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루하게 이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죠. 굉장히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분명히 갈 수 있는 놈인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왜 계속해서 지루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과연 이런 이 안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이 움직임이 앞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표출이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두산 에너빌리티 재료는 다들 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재료 부분은 건너뛰도록 하겠다. 자, 오히려 차트상의 움직임을 좀 더 자세히 봐보자라는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박스권을 이미 한번 만들어 놓은 적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박스권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음에 움직임이다. 자,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놓고 여기를 어떻게 했죠? 확실하게 이렇게 돌파를 해줬던 움직임이 있었다. 그 다음 어떻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이런 작은 박스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앞에 만들어 놨던 횡보 구간만큼의 크기를 고스란히 얘네들이 따라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 앞전에 이 박스권 상단 부분을 깨지 않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다 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건 뭐냐, 얘네들이 상승을 할 때는 한 방에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지만 그 안에서 움직임을 가져갈 때는 이 상승만큼을 지켜준다. 그 다음 또 상승시키고 지켜주고 하는 계단식 상승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깨지 않는 한에서 얘네들은 다시금 반등하는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를 깬다 하더라도 여기서 다시 한번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다른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 라고까지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 매물대를 지켜주면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 결국 이 주가를 움직여 나가는 거는 자,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주가를 움직여 나가는 주포가 됐든 세력이 됐든 결국 얘네들이 뭐를 집어넣어야 되죠? 자금을 집어넣어야 된다. 그 자금이 뭐냐? 바로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결국 탄로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차트상의 움직임은 거래대금을 확 죽여놓고 움직임 자기네들 입맛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차트의 움직임을 속일 수 있어도 이 거래대금 이거는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자금이 들어온 출처에대해서는 티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움직임 속에 있을 때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자. 우선 이렇게 봤을 때 지금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 나와주죠. 그리고 외인들은 매수, 매도를 반복하는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 근데 아무래도 매도세가 좀 더 강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 박스권 안에서 갇혀가지고 움직임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자, 이 박스를 유지하는 거 기관이 밑에서 잡아주고 메인들이 위에서 던지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결국 이 둘의 합작으로 이런 횡보하는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다가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방향을 바꿔버린다. 웨인이 매수세로 확실하게 돌아선다 하면은 이런 엄청난 상승이, 반대로 기관이 매도세로 돌아선다 한다면은 박스권 깨고 내려가서 밑에 매물대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어 나가는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얘네 둘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매수해주고 매도해주고 하면서 이제 움직임을 횡보의 움직임으로 가져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거를 좀 더 상세하게 나눠서 살펴보자. 자, 우선 이거를 120 거래일 동안의 움직임을 보자면은, 자, 매수 쪽으로서는 NH투자가 제일 위에 보이죠. 그 다음에 키움, KB, 토스, 맥쿼리증권, 메리츠 이렇게 보이는데, 기관과 외인과 개인들의 콜라보가 보여주고 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 뭔지 아십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 상위가 NH투자잖아요. 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랑 같이 움직이는 종목 뭐 있죠?
뭐 대표적으로 우리 기술 있죠. 우리 기술 매수 상위도 어떨지 한번 잠깐만 보고 오자면은 얘네도 마찬가지. 자, NH투자가 같이 매수 상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갈 때 우리 기술이 같이 가는 이유는 이 운전하고 있는 주체가 같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사담이었고, 다시 한번 두산 에너빌리티 이야기 해보자면은 지금 계속해서 NH투자 쪽에서 매수를 잘 해주고 있다. 자, 반대로 매도 쪽에서는 외인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얘네들 실질적으로 어디서 이렇게 들어오고 어디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은, 자, NH투자 같은 경우, 자, 이렇게 조정의 구간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죠. 매수를 해주고 있는 거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박스권 횡보하는 구간에서도 지속적인 매수 매도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움직임을 가져갔는데, 여전히 매수 상위가 유지됐다는 것은 이 매수의 움직임이 더 강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다. 즉, 얘네들이 주체적으로 이런 구간 횡보를 만들어냈고, 그 다음 상승시키고 다시 한번 조정의 움직임 나와주는 건, 자, NH투자가 좀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승시킬 때는 이렇게 매도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상승시킬 때는 매도가 나오는 거고, 조정이 나올 때는 얘네들이 매수를 해주는 거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단 메커리 증권 정도 볼까요? 얘네들 외인들의 움직임인데, 횡보의 움직임에서 매수해주고 지금 이 구간 다시 한번 매수해주고, 평단이 어느 정도 된다? 이 정도 되고 있다. 그렇지만 조금 안 되는 평단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태를 보이고 있다. 얘네는 여전히 수익권이니까 거기 걱정할 필요 없이 계속해서 장기적인 움직임 보여줄 거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메릴린치도 보자면은 얘네들 박스권을 만들어 놨을 때 매수, 매도 하고 있는데, 매도 쪽이 좀 더 많았죠. 그때 그러다가 여기를 벗어나는 움직임 속에서 매수의 움직임들이 강해졌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박스권 구간에서 지금 매수 매도 하는데 매도 쪽이 좀 더 강한 게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얘네들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섰을 때 여기를 돌파하는 움직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메릴린치를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매도 쪽에서 한번 보면은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매도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주고 있다. 근데 얘네들 좀 더 차트를 길게 누려서 보면은 이미 이 앞부분에서 들어왔던 물량들이다. 그리고 그 물량들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다가 이제서야 이제 조금씩 빠져나가는 그림을 그리는 거다라는 거죠. 즉, 이때 장기적으로 들어왔던 애들이 이제서야 나가고 있는 모습을 그려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흐름 속에서 이 주가가 왔다 갔다 횡보하는 움직임을 만들어냈는데 일조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UBS도 마찬가지. 얘네들도 앞에 들어왔던 물량들이 이제 나갔다가 지금도 조금씩 빠져나가는 그림 그리는데, 골드만삭스보다는 찍어 누르는 움직임이 적다라고 할 수 있죠. 즉, 지금 크게 봤을 때 NH투자 그리고 골드만삭스의 싸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자, 누가 참전하게 되면, 멜리 린치가 참전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상승세로 이렇게 돌아선다라는 거죠. 자, 멜리 린치가 매도의 움직임에서 매수의 움직임으로 돌아서는 순간 상승이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도 별로 움직임 없다가 매수를 해주니까 상승이 나온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기관이 움직인다, 외인이 움직인다 라고는 알고 있지만, 그거를 좀 더 세세하게 나눠보면은 어느 증권사 창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물량들이 좀 주도적으로 가져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물론 이 흐름을 가져가면서 이 창구들이 손바뀜이 나타나는 움직임도 나오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두산 에너빌티는 NH 그리고 골드만삭스 둘의 싸움이다. 여기에 메릴 리니치가 어느 쪽에 붙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얘네들이 매수하면서 상승을 일으킬 수가 있고, 얘네가 골드만삭스 쪽으로 붙어서 매도를 한다라면은 다시 한번 주가가 조정을 빠지는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을 좀 눈여겨보면서 우리가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을 잡아갈 필요가 있다. 근데 이런 흐름 계속 보고 계시기 어려우시니까 제가 이런 흐름은 계속해서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매수의 움직임, 매도의 움직임, 이런 타점들 나왔을 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공유를 해야 된다고 아무 자리에서나 여기서 수급 들어왔다고 매수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얘네들도 확실히 자리를 잡고 있을 때
그런데 주도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애들의 수급이 들어왔을 때 그런 거를 다 확인해서 이렇게 매수, 그리고 반대로 빠져나갈 때는 매도 타점 보여드리고 있다. 특히 자리 잡는 것 같은 경우는 이런 노란색 신호 이용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이 안에서도 자, 개개인 확인하면서 아까 수급 확인했죠. 그런 수급들을 같이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런 매수 타점, 반대로 매도 같은 경우는 수급이 빠지는 거를 확인하면서 매도 타점을 같이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같이 이런 수급을 확인하면서 매수, 매도 타점들을 따라가실 분들,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이런 타점들 나올 때마다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공유해드리냐? 자, 문자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매수하고 매도 같은 경우 뭐 이런 거 타점을 공유해준다 라고 하는데, 말로만 했을 때는 와닿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어떻게 매매를 하면서 공유해드리고 있는지 잠시 보여드리자면은, 자, 이 신호들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릴 텐데, 이 노란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이 매수할 때 나타나는 신호다. 그리고 이 보라색 선호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이 매수를 했다면 매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서 매도할지 이 세력들의 목표가를 표시해 놓은 선이다. 이 선에 맞닿을 때마다 우리가 매도를 해주면은 충분히 수익을 챙겨나갈 수 있는 구간들이 만들어진다. 자, 보시면은 밑에서 노란색 신호들이 나타나죠. 자, 이런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냐? 분할로 매수를 해 나가면 된다. 자, 그 다음 보라색 선에 맞닿았을 때 우리가 매도를 해가지고 도망가면 된다. 자, 그 다음 노란색 신호 나오고 다시 상승을 하고 보라색 선이 맞다니까 어김없이 이렇게 조정이 나오죠. 자, 그리고 지금 종목들 신호가 계속 나오면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얘네들 이렇게 매수할 때마다 우리가 분할로 접근한다면은 지금 평단가 이렇게 충분히 맞추고 약간 약수익 정도로 계속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가벼운 종목에서만 그런 거 아니냐 하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도 잠깐 보여드릴 텐데, 자, LG CN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노란색 신호가 나타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상승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보라색 선에 맞닿으니까 조정이 깊어졌다. 자, 그리고 이거는 한국항공우주인데, 여기서도 노란색 신호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분할로 접근한 다음에 이렇게 상승을 하고 이 보라색 선에 맞닿고 나서 매도를 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또 조정의 흐름이 나와주죠. 이런 식으로 우리 이 신호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매수를 할 수가 있고 매도할 수 있는 구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말로만 이런 신호가 났을 때 뭐 분할로 매수를 하면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 발송해드린 내용도 있는데, 자, 이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문자 발송해드리는 이 사이트인데, 여기 보시면은 25년 2월 12일 오전 9시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자, 번호도 지금 보시는 번호 010-8420-8354번 제가 사용하는 번호인 거 확인되고 있죠. 이때는 이제 800분 정도께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저도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자, 내용 보시면은 수급 탐정 종목 추천해가지고 한국항공우주 종목명 보이시죠? 자, 그리고 매수가 49,000원에서 5만원 이 사이에서 이제 자유롭게 매수하시라고 제가 보내드렸다. 그리고 매도가는 추후 발송이라고 말씀드린 게, 결국 우리가 노란색 신호에서 샀다가 그리고 이 보라색 선에서 매도를 할 거기 때문에 이 보라색 선에 맞닿을 때쯤 제가 발송을 해드리기 위해서 추후 발송이라고 따로 적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이렇게 다 적어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때 실제로 샀었는지 확인해보자. 2월 12일 날짜 이날입니다. 시가 보시면 얼마냐? 53,300원이다. 근데 저가가 얼마입니까? 자, 49,950원. 자, 5만원에서 5만원 밑으로 이제 49,000원까지 자유롭게 매수를 할 수 있도록 말씀드렸기 때문에 수익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보라색 선에 닿기 전까지는 따로 매도 사인을 드리진 않았다. 이렇게 눌림이 오더라도 제가 이때는 살짝 눌림이니까 뭐 걱정하실 필요 없다 라고 말씀을 다 드렸었고, 그리고 이때 자, 보라색 선이 닿았을 때 98,000원 구간 보이죠? 자, 이때 날짜가 언제냐? 자, 3월 17일이다. 이 날짜에도 매도 문자를 보내드린 게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발송일이 3월 17일 점심시간 때쯤 보내드렸습니다.
자, 번호도 동일하게 확인되는 거 보이시고, 이제 수급탐정 종목 대응이라고 하면서 한국항공우주, 자, 목표선에 도달했습니다. 매도가 근처에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매도가 95,000원을 보내드렸다. 자, 그러면 3월 17일 날도 한번 봐야겠죠. 자, 3월 17일 날, 자, 고가가 95,600원 이렇게 나와 있고, 종가가 95,000원 나와 있다. 제가 매도가가 얼마나 했죠? 95,000원이라고 이렇게 보내드렸었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충분히 매도할 수 있는 구간도 나와줬고, 우리가 충분히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도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듯이 이런 신호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충분히 분할로 접근을 해가고 이 보라색 선에 닿았을 때 매도를 한다라면은 편안하게 이 신호를 보면서 매매를 진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이런 노란색 신호에 샀다가 이런 보라색 선에 왔다 했을 때 매도를 한다라면은 여러분들 업무에 전혀 지장 없이 매수를 하고 그리고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같이 매매하실 분들은 제 구독 인증해 주시면은 제가 이런 타점들 다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구독 인증 어떡하냐? 우선 밑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 번호로 구독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 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제가 구독자님이라고 이렇게 다 저장을 해놨다가 아까 보셨던 문자 발송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이런 타점 나올 때마다 타점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타점을 보내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무조건 다 매매하셔라 이런 게 전혀 아니다. 이거 타점을 보시면서 타점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괜찮으시고 아니면은 얘는 어떤 종목을 매매하고 있냐 그런 게 그냥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참고용으로 사용하셔도 된다. 물론 매매를 직접 하실 분들 처음에는 이런 모습을 보여드렸다 하더라도 믿음 안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냥 소액으로 가볍게 진행하시다가 이놈 괜찮네 이런 확신이 드신다면은 그때 가서 비중을 딱 실으셔도 된다. 이거 제가 뭐 강제로 무조건 매매하셔라 이런 거 전혀 아니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받아보셔서 뭐 비교를 해보시면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매매하시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매매하는 종목과 타점들 비교하시면서 공부해 나가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위에 있는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런 타점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분석하던 종목마저 요점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두산에너빌리티 이야기해 보자면은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목표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박스권을 만들어 놨었고 여기를 돌파하니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이 박스권만큼 크기의 또 다른 박스권이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서 움직임을 어느 정도 가져간다 라는 걸 확인했잖아요. 마찬가지다. 이번에도 이 박스권을 돌파하게 되면은 그 위로 다시 한번 이런 박스권 크기만큼의 움직임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 월봉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 박스권을 여기서 만들어 놨었죠. 자, 그리고 이거를 돌파하고 나니까 그만큼의 크기의 박스권이 하나 나타났다.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 어디까지 우리가 볼 수 있죠?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이만큼 또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지금 뭐 12만원 구간까지 한번 우리는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라는 거예요. 12만원 구간이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이기도 한 게 뭡니까? 앞전에 만들어놨던 이런 매물대들의 중간 값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은 충분히 12만원까지 우리 한번 노려볼 수 있는데 좀 더 강한 힘이 더 들어온다 라면은 앞전에 입점 구간까지 매물대 구간까지 127,000원 구간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구간에서 확실하게 돌파가 나와준다, 매물을 소화시키고 확실하게 상승 나와준다 라면은 10만원은 충분히 돌파를 하고 12만원까지는 우선적으로 노려볼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사이에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우리가 수급을 확인하면서 그리고 차트상 자리를 확인하면서 신호를 확인하면서 자, 매수를 해 나가면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 수급이 빠질 때는 같이 매도해가지고 떨어지는 소나기는 피해 나가는 움직임 보여주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뭐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같은 경우에는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으로 언제든지 이렇게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자, 제가 이런 타점들 다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